네, 남북이 오늘부터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 철로 구간을 함께 조사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연내 착공식을 비롯해 공사가 실제 시작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많아 보이는데요. 네, 이번 남북 공동 조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양기대 유라시아 교통연구소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남북철도 공동조사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서 서울역을 출발한 남측 열차 이제 도라산역에 도착해서 환송 행사를 가진 뒤에 판문역으로 향할 예정인데요. 먼저 이 도라산역 잠시 뒤에 있을 환송 행사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참 기분 좋은 날이지 않습니까? 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남북이 해냈고 특히 이제 오늘 그 공동조사를 위한 우리 남측의 열차가 도라산에서 조금 있으면 출발을 하는데요. 이 남측의 열차가 북측의 판문역으로 가서 6량이 네. 북측의 기관차에 연기를 하고 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 땅 전역 2,600km를 북측의 기관차가 앞서고 네. 남측의 6량의 열차가 뒤에서 같이 가는 그런 공동조사는 앞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굉장한 중요한 그런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거기서 이제 관련 장관들 또 국회의원들 많이 모여서 의미 있는 그런 환송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셨지만 이제 환송 행사를 받게 되면은 도라산역을 출발해서 판문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기관차가 북측의 기관차로 교체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시죠. 이게 기관차가 기차 타시면 아시겠지만 맨 앞에서 이제 선두로 이끌어 나가는 엔진 역할을 하는 예. 것이죠. 이제 우리 남측 기관차가 이제 도라산에서 판문역, 그러니까 북측 지역까지는 인도를 하고, 그러니까 북측 지역 내에서는 북측의 기관차가 와서 이제 다시 교체를 해가지고 연결해서 우리 측에 6량의 열차가 있거든요. 아까 네. 보도가 되었지만 뭐 유조차, 발전차, 객차 등등 해가지고 6량의 열차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6량의 열차를 북한의 기관차가 끌고 이제 한 2,600km를 달리면서 북한의 철도 현지 조사, 공동 조사를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네. 자, 앞서 잠깐 이야기하셨듯이 우리 열차는 모두 7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7량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이제 도라산역에서는 우리 디젤 기관차가 나머지 6량을 끌고 판문역까지 갑니다. 북측 네. 판문역까지 가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디젤 기관차는 다시 도라산역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북측에 이제 디젤 기관차의 6량, 우리 측에 6량이 연결이 되는데 첫째는 유조차입니다. 네. 그동안 유엔과 대북 제재에 좀 문제가 됐던 유조차인데 이것은 55,000리터의 그 원유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그렇죠. 예. 발전차 한 300kW, 그다음에 객차, 또 심대차, 예. 또 침식차, 네. 물차 이렇게 6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이게 앞으로 북한의 북측에 2,600km를 달리면서 네. 특히 이 안에는 또 북측의 철도 관계자, 철도선 관계자들도 함께 숙식을 하면서 예. 같이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는 점에서 예. 굉장히 더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북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차량을 좀 연결하기도 할 계획인지? 네, 그래서 아까 북측이 예. 디젤 기관차를 제 앞에 선두에 세우고 네. 예. 그다음에 우리 측 6량을 붙인 다음에 네. 뒤에 북측도 3개 차량을 붙여서 네. 같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네, 그 판문역에 도착한 뒤에 우리 기관차가 분리돼서 귀환길에 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총 18일 동안에 걸쳐서 공동조사에 나서게 되는데 그 일정들 상당히 좀 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일정에 대한 이야기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그야말로 18일간 대장정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부터 네. 12월 17일까지인데 우선은 이제 이번에는 경의선과 동해선을 먼저 하기로 돼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는 개성을 거쳐서 신우주까지, 네. 서양 신우주까지 하는 경의선 공동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네, 자 예. 지금 화면 보시는 것이
저희 열차가 지금 막 도라산역에 들어서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서울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이제 도라산역에 도착을 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열차가 도착을 하고 멈춰서게 되면은 잠시 환송 행사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 환송 행사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영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축사 또 기관사에게 잘 다녀오라는 의미에서 머플러를 둘러주는 출무 신고 등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철도 공동조사단이 탑승한 열차가 도라산역에 막 도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 도라산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기착지입니다. 때문에 이제 잘 다녀오라라는 의미의 행사를 하게 될 텐데요. 행사가 끝나게 되면 열차는 다시 이제 북측에 있는 판문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동안 서울역 광장에서 목 빠진 역장이라고 하는 퍼포먼스가 한동안 펼쳐진 적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네. 남북철도 연결을 주장하는 민간단체에서 그 목 빠진 역장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게 그 남북철도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기관사를 이제 코스프레를 한 건데 네. 오늘 이제 머플러를 걸어주고 이제 그 목 빠진 역장이 이제 드디어 남북철도 연결하는 그런 의미에서 역장이 있습니다. 머플러를 또 씌우는 퍼포먼스가 원래 또 머플러가 또 이게 씌우는 잘 퍼포먼스가 다녀오라. 이제 잘 예. 다녀오라는 의미로 원래 이렇게 철도 쪽에서는 네, 하는데 지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습, 정동영 대표의 모습,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모습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열차에서 내려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에 지금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환송 행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환송 행사에는 조명균 장관, 김영미 장관, 그리고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외교통일위원회, 국토위원회, 남북경협특위, 여야 국회의원 등이 참석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공동조사의 이제 추진 경과를 보고도 하게 되고요. 네. 기관사의 출무 신고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관계자 등과 악수를 나누는 표정이 상당히 밝은데요. 소장님 느낌은 어떠십니까? 2007년에 네. 그때 그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위해서 우리 열차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북쪽으로. 근데 이제 11년 만에 네. 하는 행사고 또 이번에는 동해선까지 같이 한다는 점에서 또 한 가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판문점 선언 또 평양 선언에 이은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대로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네. 오늘 뜻깊은 날이고 그래서 아마 우리 김현미 장관 또 네. 조명균 장관을 포함해서 여야의 또 네. 국회의원들도 같이 와서 이것을 제대로 축하하면서 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짐도 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제 경의선 구간을 다음 달 5일까지 또 동해선 구간은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공동조사하게 되는데요. 먼저 경의선 구간의 조사 어떤 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오늘 판문역에서 남북의 열차가 연결이 되면 네. 경의선 현재 기존의 경의선 철로를 따라서 이제 개성과 평양 신우주까지 쭉 가게 됩니다. 네. 네, 그러한 그 속에서 철도의 그런 상태, 또 철도 운영 시스템, 네. 그다음에 각 역의 사정, 또 교량, 또 터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아주 정밀하게 네. 조사를 하게 되고 예. 그러한 조사가 이제 향후 철도 연결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5일까지 경의선 철도가 끝나면 예.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차량은 평라선을 통해서 네. 원주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서를 가로질러서 동서 가로질러 쪽으로 갑니다. 이동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네. 우리 측 연구진 조사단은 기차에서 내려서 네. 별도로 가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2,600km를 누비지만 경의선에 400km, 그다음에 동해선에 800km에서 1,200km를
실제는 조사를 하게 되고 다만 우리의 열차가 전체 그 북한 땅 전역을 2,600km를 달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동해선 공동 조사회 같은 경우에 이제 다음 달에 진행이 되는데 이건 또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동해선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라선을 따라서 이제 서에서 동으로 이제 객차 이동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안변역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원산 밑에 안변역부터 해가지고 두만강역까지 쭉 올라가면서 한 800km를 달리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네. 북측 요청에 따라서 이제 금강산역에서 안변역까지는 버스 조사를 이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뭐 침목이나 레일의 선로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 예. 조사를 좀 하면서 올라가고 안변역부터는 이제 두만강역까지 쭉 올라가서 올라가면서 800km 조사를 하고 이제 다시 우리 열차가 귀환을 하게 되는 일정이죠. 네, 남측 열차가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리는 것이 2008년 이후에 약 10여 년 만의 일이고요. 또 특히나 동해선 구간은 분단 이후 처음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처음이라고 하는 게 참 의미가 있는 네. 올해 참 처음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가요. 동해선을 또 달리게 되는 게 분단 이후 처음이고 예전에는 뭐 경의선, 동해선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었고 분단 이전에는 뭐 일상적인 일이었는데 지금 동해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번에 조사에서 좀 더 의미가 있다는 게 뭐냐면 북한이 원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광지구 조성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동해선 공동조사를 통해서 이제 관광 활성화, 그러니까 우리의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서 동해선 쪽이 이제 에너지 관광 벨트인데 그 에너지 관광 벨트의 한 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철도 도로 연결인데 오늘 그 시금석을 놓는 공동 조사를 떠나게 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큰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저희가 좀 대략적인 좀 일정을 좀 들어봤는데 혹시 이게 현장 상황에 따라서 뭐 추가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이 공동조사를 통해서 향후 철도 연결과 현대화 네. 이런 것들을 하나 아주 중요한 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하다 보면 만약에 남북이 이게 좀 더 해야겠다. 네.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아마 그래도 또 미국 측과 또 협의는 해야겠지만 네.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남측 열차가 도라산역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전국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환송 행사가 곧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잠시 뒤에 환송 행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철도국장의 현지 조사 추진 경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고요. 네,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사, 이어서 기관사의 출무 신고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지난 2007년 때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때와 비교를 한다면 상당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때는요.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고 김정일 위원장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2007년에 14 그 정상 선언에 따라서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때 철도를 따라서 한번 그렇죠. 참가를 하자. 예. 그러한 이유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2007년 12월 12일부터 네. 18일까지 우리 열차가 서울역에서 신주까지 운행을 했는데요. 그때는 우리 열차만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하고는 또 의미가 다르고 또 그때는 그러한 합의 이후에 곧바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런 움직임들이 다 사그러들었는데 이제는 양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정상의 합의에 의해서 선언에 의해서 네.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럴 때 그래도 2007년 12월에 해놓은 그게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다. 11년 만에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를 좀 짚어보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좀 직접 만나는 육로가 생긴다. 이런 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2016년에 예. 광명시장을 할 때 그 나진 옆에 있는 러시아의 핫산이라는 도시에 가서 예. 핫산 군수와 협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네. 유라시아 대륙철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그때 두만강 철교의 북측 끝까지 제가 가봤습니다. 네. 갔었는데 굉장히 많이 낙후돼 있었는데요. 근데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동해선과 경의선을 이으면 경의선은 신우주 옆에 있는 단동, 중국의 단둥에 연결하고 네. 동해선은 나진이 러시아의 핫산으로 연결을 하면 그게 바로
중국과 러시아로 가면서 예. 유라시아로 가는, 네. 유라시아 대로 가는 가장 중요한 아주 소중한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현장 화면 계속해서 보고 계십니다.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 환송 행사가 잠시 후에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 환송 인사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김영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외교통일위원회, 국토위원회, 남북경협특위 여야 의원 등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조사단은 총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박상돈 통일부 과장, 임종일 국토교통부 과장 등 관계부처 담당자, 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측도 비슷한 규모의 조사단이 주에 참석을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또 이 행사를 마친 뒤에는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관사가 근무 신고를 하게 되고 이때 잘 다녀오라라는 의미에서 기관사에게 머플러를 씌우는 퍼포먼스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 공동조사를 통해서 이제 북측 철도 구간의 터널이라든지 교량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조사 내용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선요, 그런 조사에 앞서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현재 북한의 철도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기술, 또 시스템 운영, 이런 것들이 우리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선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네. 그다음에 교량과 터널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각 역의 지금 상태는 어떤 건지, 또 침목이라든지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 일찍 점검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자, 그러면서 이번에 이런 같이 철도를 같이 타고 가면서 공동 조사를 하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 북측의 이 선로를 현대화할 때, 또 개량 보수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의 논의를 통한 또 나오는 쟁점과 문제들을 네. 현장에서도 또 논의를 해서 제대로 또 조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철도 공동조사 후에는 또 여러 가지 관련 기본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될 텐데 어느 구간부터 하게 될지, 또 비용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공동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남북이 모여서 어느 구간에 먼저 빨리 시작을 하는 네. 것이 효과가 있는 건지, 또 비용을 어떻게 추계할 것인지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이제 한 가지 좀 재밌는 말씀을 드리면요. 예. 우리 남측은 철도를 하나 놓으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고 또 보상비도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북측은 아무래도 그러한 절차가 생략이 되고 네. 또 보상비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값싼 노동력, 그다음에 자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수조 원, 수십조 원의 예. 철도 건설 비용보다는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이 철도 건설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그런 얘기들도 아마 실무자들끼리 이번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사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조사 이후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조사 이후부터가 이제 첩첩산중인데요. 예. 이번에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공동 조사에 한해서만 제재 면제를 해줬잖아요. 예. 그 후에 착공식, 그 후에 진짜 시공을 하게 되면 아주 거대한 물자와 자원들이 인원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건건히 또 이제 제재 면제를 좀 받아야 하죠. 그러려고 하다 보면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맞물려야만 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주변 여건이 또 성숙해야지만이 남북 철도 연결이 또 잘 성사가 될 것인데 이게 이제 11년 전 상황하고 또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때는 아직 그 제재가 이렇게 촘촘하지 않을 때 그때는 남북이 합의를 해가지고 좀 가속화시킬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미국의 독자 제재 등등과 대해서 이제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러 좀 행정적인 정치적인 여건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통일부 당국자의 또 어제 말이 있었는데 연내 착공식을 개최하려면은 일정이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포기할 정도로 급박하지는 않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 공동조사 이후에 이제 착공식 같은 경우도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할 사항인지 또 미국과 워킹그룹에서 또 협의를 내빈 해야 되지 여러분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남북철도 네, 이번에 공동연구조사단 환송행사에 미국과 또 유엔이 서해를 통일부 이번에 아나운서 남북의 이어갑니다. 철도 반갑습니다. 공동조사를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은 큰 틀에서는
남북철도 연결에 대해서는 동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북미의 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것과 보조를 맞춰가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번에 착공식은 결국은 공동조사를 하면서 네. 남북이 먼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미국과 유엔을 설득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뭐 유엔의 제재 대상인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또 제재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우리 나름의 또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남북이 지혜를 발휘해서 네. 의지를 가지고 하면서 미국과 유엔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착공식을 어디에서 하느냐 또 관련 물품이 제재 저촉되는 것이 그렇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예, 그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재 면제 신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네. 그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그냥 실내에 모여서 간단히 그냥 세레모니라고 하죠. 그냥 네. 진짜 착공식 말 그대로 말로만 하는 착공식을 하게 되면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실제 물자가 들어가고 오늘처럼 이제 우리의 열차, 기관차 들어가 유조차가 들어가고 하게 되면은 유류가 반입되고 이제 하게 되면은 네. 그때부터는 제재 면제 신청을 건건히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돌아보면은 이게 지금 원래 당초 계획보다도 대북 제재 문제 때문에 좀 늦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북 제재 문제도 있고 뭐 여러 여건이 안 좋았고 8월 달에도 실제 좀 하려고 했는데 그때 예. 유엔사 이제 통과 행정적인 문제, 시간의 문제 때문에 네. 안 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유엔사가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유엔에서 대북 제재 면제 신청을 좀 허가를 해주고 한 상황에서 유엔사도 지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오늘 이렇게 행사가 열리게 되는 것인데요. 네. 앞으로 이제 비핵화 여건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들이 잘 진전이 돼야 되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근데 우리의 기대는 어쨌든 가속화해서 좀 계속 이제 협력을 이뤄나가자라고 하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지금 남북철도 공동조사단을 위한 환송 행사가 이제 조금 전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참석 인사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하는 지금 순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잠시 후에는 조명균 장관, 또 김현미 장관 등의 축사 그리고 기관사에게 잘 다녀오라는 의미에서 머플러를 불러주는 출무 신고 등의 환송 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지금 한 분 한 분 이제 참석자들에 대한 소개,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런 순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환송 행사가 끝난 후에는 이제 북한 판문역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기 나오신 분들이 지금 앞으로 남북 철도 연결을 관련해서 다음은 황성규 정부 측, 또 철도국장님의 국회, 경과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런 큰 기관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들인데 오늘 저 자리가 단순한 환송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조사 공동조사 이후에 설계를 위한 비용 또 국회와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때 이번에 정말 철도만이라도 연결하자는 그런 각오로 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 화면을 보면서 해봤습니다. 예. 네. 앞으로도 정말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다른 건 다 뭐 물릴 수 있지만 이 철도를 연결해야 네. 사람이 오가고 물자가 오갑니다. 사람이 오가고 물자가 오가면 평화와 번영이 옵니다. 특히 물자가 오가면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남북이 다 공히 공존할 수 있는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남북철도의 공동조사도 그런 측면에서의 첫걸음이고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좀 앞서 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철도 조사가 좀 잘 되면은 앞으로 뭐 동북아 일일 생활권 시대는 물론이고 뭐 프랑스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광명 시장하면서 2019년 말에 KTX 광명역을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역으로 선언을 하고 광명에서 개성 거쳐서 파리까지 가는 그런 구상을 지금 추진해 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서 많이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남북이 철도 연결과 현대화 내지는 새로운 고속철도를 놓겠다고 합의해서 실행이 된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의선에서는 신주에서 중국의 단동역을 연결하고 네. 또 동해선에서는 나진과 러시아의 핫산을 연결해서 그게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간다면 굉장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그런 파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 이 고속철도를 놓으면 우리 수도권에서
중국의 베이징, 하얼빈,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까지 5시간 안팎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일 생활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의 동북 삼성,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동북 삼성에는 이미 고속열차가 다 깔려 있고 이것을 오히려 350km까지 시속 350km까지 가는 그런 현대화 사업을 초고속 현대화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신우주와 단동, 그다음에 나진과 핫산,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남북의 철도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고 때로는 고속화, 고속철도를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의선과 네. 동해선에 대한 자, 과연 그런 것들이 정말 현실이 될 수 있을지 또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부터 6일간은 국토부 철도국장의 경의선 조사 추진 행신 경과에 대한 보고가 이후 지금 10일간은 이루어지고 동해선, 있습니다. 금강산, 네, 잠시 동안강 후에 또 김현미 장관, 또 조명균 장관의 축사 등도 이어질 것으로 공동조사단은 보이는데요. 민관의 최고 철도 전문가. 자, 이번 공동조사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특히나 성실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해선의 경우 처음으로 이제 열차가 이후 달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한다는 거가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동해선 같은 경우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좀 새로운 그 관광 자원이 안 가본 데니까 또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한데 이제 거기를 실제 연결할 수 있는 철도 첫 공동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전에 2007년부터 사실 백두산 관광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베이징 올림픽 응원단 직접 남북 철도로 가자 네. 등등의 얘기가 있고 이번에도 뭐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 때 양 정상이 백두산에 동반 등반하면서 북한에 대한 그 관광 자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문 기관들에서도 동해 쪽에 북한의 해변가의 그 관광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금 연구들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네. 거기에 첫 시금석이 되는 게 어쨌든 철도 도로로 연결이 돼야 가는 거죠. 그냥 있는 거 헬기 타고 갈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철도 도로 연결을 하는 이제 가장 그 첫 단추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인데 굉장히 좀 먼 얘기 같고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들인데 사실 네. 올해 뭐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림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내후년도에도 계속 이제 새로운 그림들을 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연내 착공식을 개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풀어야 될 과제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에 우리가 좀 잘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그 17일까지 여러분 이제 정말 공동 조사를 반갑습니다. 마치고요. 그러고 네. 나서 오늘 착공식을 연내한다면 이제 날씨도 아주 한 쾌청한 두 것 주 정도밖에 같습니다. 안 남은 시점이죠. 우리가 그 시점에서 이른 뭐 아침에 물리적으로 하려면 똥을 가능하겠죠. 찌지 저런 식으로 이제 않을 행사를 때 하게 서울역에서 되면은 뭐 출발해서 착공식을 하고 실제 공사는 조금 지연된다 하더라도 네네. 유엔 제재 상황에 따라서 조금 지연된다 하더라도 착공식 자체는 연내에도 만약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착공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떤 착공식을 하고 그 이후에 실제 착공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겠죠. 네.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 뭐 토목 기술이 없어서 철도를 연결 못하는 건 아닐 것이고 정치적인 여건이 중요한 것이죠. 주변에 이제 뭐 비핵화를 고리로 한 예. 주변의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 그 주변 국제 관계, 비핵화를 고리로 한 국제 관계가 가장 좀 중요한 앞으로의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뭐 경제 인프라 이런 분야의 어떤 확대 의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좋지만 글쎄요, 뭐 적십자 회담 같은 이런 뭐 인도 문화 교류가 조금은 미진했던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지금 가장 내세우고 있는 것이 원하는 것이 제재 완화이죠. 자신들은 성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좀 했으니까 예. 자신 이제 좀 그에 따르는 제재 완화. 상응 조치를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이제 북한의 지금 일관된 입장이고 조선중앙통신 같은 데서도 좀 재밌는 표현들이 있는데 닭고기를 먹었으면 트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표현들을 이제 노골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산림협력이나 그런 거 남북 회담을 할 때도 좀 분위기가 조금은 냉랭했다는 전언들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재 완화가 되고 경제 지원이 막대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죠. 산림협력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주 당장에 이제 경제적 이익이 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조금 소극적이지 않냐라는 이제 의구심을 조금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철도조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북측이 응해서 공동조사를 시작한 거는 그래도 의미가 좀 있고요. 이게 나중에 지금은 뭐 별로 이게 미미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것이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굉장히 큰 경제적 이익, 그러니까 동북아 우리 철도 공동체 이야기를 문 대통령이 지난번에 밝히셨는데 네.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이제 첫 단추를 지금 사실 깨는 것이죠. 네. 동북아 철도 공동체를 만들려면 어쨌든 한반도라고 하는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는 미싱 링크라고 그러는데 끊어진 지점이잖아요.
그 아시아 태평양과 예. 유라시아 대륙의 끊어진 지점이 북한이라는 지점인데 그것을 지금 다시 잇는 뭐 수술로 치자면 이제 외과적 수술의 첫 이제 어떤 상태인지 보는 이제 그런 진단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이제 유엔사가 승인을 거부하면서 이 철도 공동조사가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번 공동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8월 달에 이제 공동조사를 처음 할 땐 그때는 아마 좀 우리 측 인원만 좀 가는 거였나 네. 봐요. 우리 기관차까지 들어가던 이제 지금같이 이제 그런 큰 판은 아니고 인원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때는 좀 분위기도 정치적 여건들도 좀 좋지 않았고 48시간 규정. 네네. 이제 남방 한계선을 통과하기 전에는 48시간 이전에 통과 신청을 내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행정적인 이유로 그때 8월 달에는 공동조사가 무산이 됐습니다. 우리 네. 측 인원이 넘어가서 하는. 사전 통보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죠. 그걸 이유로 들었었죠. 예, 네. 근데 이제 11월 그저 한 3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 중에서 이제 더 판을 아예 더 키운 것이죠. 우리 측 아예 우리 측 열차가 들어가고 북측의 기관차와 같이 플러그를 해가지고 이제 남북의 열차가 공동으로 이제 달리면서 조사를 하는 식으로 아주 좀 더 판이 좀 커지게 상태로 지금 네. 공동 조사가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처음에 뭐 그날 뭐 8월 달에는 좀 안 돼서 조금 다들 섭섭해하고 했는데 네. 한 3개월, 4개월 지난 시점에서 오히려 더 이제 전화위복이라고 할까요? 더 이제 더 제대로 공동 조사에 첫 발을 떼게 됐는데 지금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좀 약간은 좀 이제 교착 국면에 좀 있고 좀 안 좋아 네. 보이긴 하지만 이게 또 내년 봄에 되면은 또 다른 국면을 또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좀 울퉁불퉁한 구간들이긴 하지만 그런 네. 선순환으로 결국엔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기를 좀 네, 다들 말씀하신 기대합니다. 대로 지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철도 공동조사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어쨌든 남북 관계는 계속 이제 진전을 하고 있다. 네. 남북 관계가 이제 북미 관계를 견인을 한다. 이게 지난 우리 올해 과정들을 좀 보셨지만 이게 북미 관계가 교착일 때마다 우리 남북 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그 돌파구를 좀 마련을 했죠. 이번에도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곧 열리게 될 것인데 네. 거기서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에 뭐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필요성 그리고 이어서 조속한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성 등등을 아마 좀 이야기가 의제가 주요 의제가 될 건데요. 그렇게 지금 남북 관계가 좀 그러니까 그냥 그 말로만 또 정상들이 계속 만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늘 공동조사를 하는 것처럼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좀 내면서 진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의지는 확고하고 그리고 북한도 제재 완화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이제 철도 예. 공동조사에 응하고 예. 향후에 이제 남북 협력과 자신들의 경제 개발을 위한 여러 가지 협력 프로젝트에 응할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들, 그것들 앞으로 계속 더 많아져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번에 어쨌든 이 철도 조사에 한해서만이라도 예외를 인정했다는 이 부분만으로도 사실은 그런 의지를 좀 살짝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한미 동맹이 한간의 우려에는 이게 엇박자를 내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동맹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의견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의견을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지가 이제 동맹의 견고함을 볼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네. 그 보면 지금 한미 간에는 그 동맹이 견고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킹그룹도 만들고 그 워킹그룹 회의가 있을 때 제재 면제에 관한 결정들도 나오고 이렇게 공동조사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서로 한미 상호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고 하는 걸 보면은 네. 한미 동맹이 지금 뭐 이렇게 균열이 있고 어려운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비핵화라고 하는 공동의 정책 목표를 향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제 발걸음을 좀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도라산역에서 환송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환송 행사가 끝난 후에는 이제 북한 판문역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열차 디젤 기관차 1량 그리고 열차 6량을 포함해 총 7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열차 구성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도라산역에서 판문역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 네. 디젤 기관차가 끓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디젤 기관차 하나하고 한 량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조차 이번에 5만 5천 리터의 기름을 싣고 갈 유조차 그다음에 네. 또 발전차 한 300kW를 할 수 있는 발전차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객차 객차, 또 숙식을 할 수 있는 침대차 네. 또 그 물차, 또 식사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6량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번에 의미 중에서 하나가
이것을 또 일회성 행사로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동조사의 의미는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조사를 한 다음에 우선은 북미 간의 그런 비핵화 협상 진전과 별개로 우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유엔의 그 제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남북이 합의해서 서로 설계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그러한 남북 협력 기금 등을 통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네. 또 우리 정치권 또 일부에서 철도 연결을 통한 철도 건설하는 것이 북측의 퍼주기라는 그런 또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예. 이것을 우리 정부도 인식하고 있듯이 퍼주기가 아니면서도 잘 국제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것을 제대로 굴러가게 할 수 있다는 또 확신을 주면서 이 불씨를 꼭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회성으로 끝나면 2007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남북 정상이 앞으로 잘 추진하려고 보지만 우리가 이 불씨를 여야 할 것 없이 또 국민들도 이게 단순한 철도 연결이 아니라 네네. 70년 넘게 우리 한국이 섬으로 있었던 이 역사를 바꾸고 또 더 나아가서 유라시아 대륙철도로 가면서 평화와 번영의 그런 계기로 가는 좋은 그런 지금 찬스인 만큼 이것을 살려야 한다. 그런 것을 좀 다졌으면 좋겠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뭐 퍼주기 우려 일부에서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려면 또 이 비용 문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결국 뭐 협력 기금을 투입하게 되겠지만 어떤 투자하는 그런 방식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재원 조달 방안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초창기는 아무래도 남북 협력 기금을 네.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 철도 연결이 가시화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국제 개발 협력 방식으로 해서 여러 이제 국제 펀드들을 들여오게 될 것인데, 네. 근데 그 조건이 되려면 굉장히 이제 북한에 대한 투자 매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 국제개발 펀드들이 들어와도 이것이 안정적으로 평화와 번영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단계까지 가려면 어쨌든 비핵화 프로세스가 좀 많이 풀려야 하는 것이고 네. 이제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를 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개념 설계 로드맵은 가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핵화 로드맵은 따로 또 있는 것이고 예. 그와 상관없이 또 돌아갈 수 있는 뭐 연동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네. 어쨌든 다음에 이제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해 가지고 어떤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반도 개발 협력을 어떻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그런 국제적인 로드맵은 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남북 협력 기금이 좀 들어가고 그 외에 네네. 개발 펀드를 들어오려면은 근데 그러려면 또 어차피 북한이 정상 국가가 돼야 됩니다. 북한의 이제 IMF 가입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제 돈들이 이제 원활하게 북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제 북한의 결단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남북 협력 기금으로 그냥 일부 구간 그냥 개선하고 남북 뭐 주민들만 관광처럼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북한도 원하는 만큼의 그게 효과는 아닐 거거든요. 북한도 아주 근본적으로 개선된 자신들의 이제 경제력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고 북한도 좀 결단을 내리고 네. 이제 국제사회로 나오는 이제 하나의 걸음으로 오늘 공동조사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재원 조달과 더불어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대북 제재 이 부분이 될 텐데 한미 워킹 그룹을 통해서 그 대북 제재 면제 이 부분들이 잘 논의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잘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네. 근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우려가 있는데 그 남북 협력 기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거 관장을 수출입은행이 하고 있죠. 근데 뭐 이게 실제 수출입은행은 그냥 입출납만 하는 거니까 뭐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건 아닌데 통일부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수출입은행이 관리를 하는 것인데. 예. 근데 이제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죠. 만약에 돈을 이게 북한 쪽과 입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뭐 좀 불똥이 튀어서 미국의 제재 대상에 만약에 올라버리면 수출입은행이 만약에 미국에 좀 제재 대상이 올라버리게 된다면 네. 우리나라 이게 무역의 전반을 좀 책임지고 있는 은행인데 굉장히 또 많은 기업들이 또 타격을 받게 되는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자고 지금 한미 워킹그룹 만들어가지고 네. 하나하나 세세하게 점검하고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기에 조금 우려할 수가 있겠죠. 그 누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그런 분위기들을 일신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쨌든 그 남북 협력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네.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들 이제 근본적으로 가시적인 조치들이 좀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그 여건 조성들 남북한에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네. 최대치로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제 그런 사업이 이런 모델이 하나 될 겁니다. 저는 이번 그 남북 공동 조사에서 예. 또 다른 그 시각을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4년에 북한과 중국이 개성에서 신우주까지 고속철도를 놓자고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은 기존 철도를 연결하고 이제 개보수하고 현대화하는 건데, 근데 마침
지난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일본에서 회담을 하면서 그 고속철도를 연결하는 문제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 이번에 기존 철도를 현대화하고 네. 이런 것도 해야지만은 또 그것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기존 철도와 별개로 고속철도를 놓는 문제도 어느 정도 논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늘 이렇게 평범해 가는 것도 있지만 발상을 전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번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하나의 기초 자료를 만든다. 그런 기회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 저희가 여기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축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신의주행 열차가 출발하게 됩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철도 연결 사업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이후에 7개월 만인 오늘 드디어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우리 측 철도 차량은 판문역에서 북한 기관차와 합체해서 서쪽으로는 신의주까지, 동쪽으로는 금강산을 거쳐 두만강까지 모두 2,600km를 이동하면서 북측 구간의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금강산에서 두만강을 잇는 구간은 우리 철도 차량이 처음으로 운행하는 곳입니다. 오늘의 성과는 인내심을 갖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며 북한과 계속 소통해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북측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현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통일부의 조명균 장관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단 출정을 환송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곳 도라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동영 대표님, 윤관석 간사님, 안호영 의원님, 이규희 의원님, 임종성 의원님, 그리고 국회 남북경협특위의 김경협 의원님, 박정 의원님, 최종환 시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경의선 철도 공동조사는 단순한 기술조사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분단 이전의 서울역은 국제역이자 동북아의 허브였습니다. 국내선과 국제선을 타는 곳이 따로따로 있었고 당시 청년이었던 손기정 선수도 경부선을 타고 와서 서울역에 도착해서 열차를 타고 베를린 올림픽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출정식은 분단의 상징이었던 철도를 연결해서 남북 공동 번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섬처럼 갇혀있던 한반도의 경제 영토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하는 촉매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2007년에 개성 신의주 구간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당시 직접 조사를 해주셨던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셔서 정말 든든합니다. 오늘 28명의 조사단만이 여정을 시작하지만 국민들께서는 남북철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서 열차를 타고 북한과 유라시아 대륙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일상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시간도 많지 않고 조사 환경도 열악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 응원을 잊지 마시고 성실하고 면밀하게 꼼꼼히 조사를 완료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조사단 여러분은 새로운 미래의 물꼬를 트는 남북 평화 변형 열차의 기관사이십니다. 11년간의 변화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조사 열차 출발을 시작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번영의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축사 직접 네, 현장 연결해서 김현미 보셨습니다.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이번 한번 철도 큰 박수 공동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북한과 소통해낸 결과다. 네, 또 마지막으로 남북철도 연결은 공동통일부 공동 번영의 장관님의 신호탄이다 말씀이 라는 있겠습니다. 점을 큰 박수로 강조를 맞아주시기 했습니다. 자, 그럼 바랍니다. 이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축사도 함께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드디어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오늘 드디어 경의선 동해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가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함께 가져주신 그리고 이 뜻깊은 출발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국토위 박순자 위원장님, 정동영 대표님, 남북경협특위의 우리 김경혁 간사님, 모든 참석하신 국토위 위원분들, 박정 위원님 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가 성사되기까지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고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하신 착공식도 올해 연내에 개최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서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로 이어질 철길을 통해서 남북이 함께 번영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도 탄탄해질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로 오고 가는 열차는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실어 나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28분의 조사단원이 올라가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북한의 기차역들과 북녘의 산천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또 갖고 계실 것입니다. 추운 계절인 만큼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고 북측의 철도 부문 종사자들과 협력해서 임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관에 이어서 조명균 네, 통일부 장관의 장관님 축사까지 말씀 직접 함께 감사합니다. 들어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소장님 영상 두 장관의 발언 어떻게 보셨는지 또 오늘 철도 공동조사 네, 이 지금까지 출발의 의미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좀 귀한 강조를 말씀 해주시죠. 잘 들어봤습니다. 이상으로 70년 만에 행사를 마무리하며 남북의 오늘 의미 있는 이 열차가 자리에 하나가 와주신 돼서 모든 분들께서 북녘땅 저녁을 공동조사단을 누빈다고 위해서 생각하니까 큰 박수 저뿐만 아니라 응원 모든 분들의 감회가 부탁드리도록 새로울 거라고 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정말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 환송식 네, 그럼 또 오늘 행사를 공동조사 착수가 마무리하면서 시작이 기관사 출무 신고 2022년 위해 베이징 올림픽에 우리가 일반 승강장으로 향하시겠습니다. 저 열차를 타고 예.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져봤고요. 네. 그러려면 오늘 많은 얘기를 했지만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준비가 일회성이 아니라 차분하게 때로는 국제사회와 때로는 남북에서 또 때로는 남측과 북측에서 서로를 준비하고 조율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 교수님도 이 영상 두 장관의 축사와 함께 오늘 출발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네.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두 장관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키워드가 평화 번영이네요. 김현미 장관은 조사단 28명이 새 미래를 여는 평화 번영의 기관사다라고 칭했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를 통과하는 열차가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 번영을 실어 나를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남기셨는데 결국은 그렇죠. 한반도에 시작한 평화 번영의 불꽃이 어쨌든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다. 우리가 사실 반도 국가이지만 사실은 섬나라이지 않습니까? 분단 상황 때문에 이제 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다시 한번 살리는 나중에 이제 역사가 많이 흘렀을 때 모든 네. 일이 우리 계획대로 잘 된다면은 예. 오늘 이 날이 그 반도의 의미를 다시 살리는 날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네. 자, 도라산역 내부에서 간단한 이제 환송 행사가 있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축사도 들어봤고요. 이제는 일반 승강장에서 환송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잘 다녀오라라는 의미에서 기관사에게 이제 머플러를 씌우는 퍼포먼스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뒤쪽으로 좀 뒤로 좀 나오고 조금 나가주세요. 네, 자 지금 화면에 김현미 장관과 박순자 의원 또 정동영 대표 등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예.
현지 기관사와 함께 지금 마주보고 열차 서 있는 것 출무 같습니다. 신고를 하겠습니다. 출무 신고는 포레일 김재균 기관사와 박준만 기관사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님께 하겠습니다. 네, 출무 신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군요. 예. 남북 역사적인 공동 순간 아니겠습니까? 네. 조사 열차 출무 신고하겠습니다. 내빈께 인사 안전. 바로 배기열차 출무 신고 기관사 김재균. 북한의 관계자들 기관차 번호 7482호 현차 음. 용량 환산 그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열차량 먼저 그걸부터 오부, 시작하자. 도라산역에서 그럴 정도로 북한은 판문역까지 철도 연결과 현대와의 목이 있습니다. 열차 그만큼 안전운행에 이제 의미가 최선을 있는 다하겠습니다. 행사다라고. 이게 바로 인사 평화와 안전. 번영을 가고 자기들의 개발을, 경제 예.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 운행을 기원하시며 두 기관사 분께 자, 네. 출무 신고에 이어서 이제 기관사에게 머플러를 네, 둘러주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앞서 기관사들이 출무 신고를 했고요. 김현미 장관 등 우리 남측 인사들이 기관사들에게 직접 머플러를 둘러주면서 잘 다녀오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은 다 돌아서 네, 이렇게 환송을 받게 되고 이제 앞으로 도라산역을 출발하게 되면 30여 분 뒤에 북측 판문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아마 이 출무 신고 행사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곧 판문역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되고 네. 판문역에서 개성역 또 평양 신의주까지 이제 경의선 구간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네, 18일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총 2,600km를 이동하게 되는 아주 긴 여정이 시작되는 첫걸음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네, 경의선 개성에서 신의주 약 400km 구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조사를 하게 되고요. 또 이어서 동해선 금강산 두만강 약 800km 구간은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공동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기념 촬영을 잠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 과거 선례를 보면 한 여기서 출발을 하면 한 10분 정도 후면은 북측 통문을 하고 이렇게 통과를 하고 예. 그리고 한 1, 20분 정도 더 가면 이제 판문역에 도착을 하는데 네. 예산 시간이 한 9시 한 20분, 30분 정도 오면은 판문역에 도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기념 촬영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북철도 현지 공동조사 이제 열차가 도라산역을 곧 출발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발에 앞서서 지금 참석 인사들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안전성만 담보가 된다면 먼저 우리 남측에서 북쪽으로 갈 때도 철로를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정도. 현재는 안전성 문제가 예. 우리 측에서 보면은 이제 아직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안전성이 담보가 된다면 북쪽과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 북에 갈 때는 우리 대표단이나 기업이나 갈 때는 철로를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30분이면은 도착을 하게 된다는 게 상당히 좀 가까운 거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철도가 연결이 된다면 이제 그만큼 거리가 더 가까워지는 걸 텐데요. 이제 잠시 뒤면 열차가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측의 철도 사정은 좀 열악하거든요. 네. 평양 이남은 시속 한 20km, 30km. 그다음에 평양 이북 쪽은 한 4, 50km 이렇게 시속 달리기 때문에 시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철도 상태가 열악합니다. 이것을 현대화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시속 80km를 할지 100km를 할지 120km까지 할지 이런 것들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남북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도 현대화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우리 측에서 이 도라산에서 판문역까지 가는데 시간이 2, 30분 소요됐지만 네. 더 짧아지겠죠. 아무래도 속도가 더 높아지면은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뭐 남북 회담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교류 인원들이 철도를 이용해서 개성으로 평양으로 이제 가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고 근데 이제 그 개성 평양 간의 도로 사정, 철도 사정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육성으로 밝힌 바가 있죠. 그렇죠. 지난 4.27 판문점 네네. 정상선언 때
우리 측 도로 사정이 좀 불리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한 점이 있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북측에서도 관심이 많죠. 철도 현대화, 남북 협력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무래도 적극적인 좀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와중에도 어쨌든 북측이 조사에 응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네. 이쪽에는 굉장히 좀 많은 의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그 의지만큼 이제 앞으로도 좀 비핵화 관련된 문제들에 있어서도 네. 좀 더 국제 기준에 맞는 좀 행보를 보이면서 조금 더 진정으로 이제 개발하고 네.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좀 같이 찾아가는 오늘 좀 신호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조민균 장관이 축사를 할 때 연내 착공식을 착실하게 준비를 하겠다라고 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착공식이라는 것이 상징적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내 꼭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좀 다시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연내 착공식이라고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또 공개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 보도가 되는 것인데 네.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제 정말 공동조사 하고 나서 한 2주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그 안에 어쨌든 착공식을 한다.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쐐기를 받겠다고 하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 의지를 좀 밝힌 것이고요.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그리고 이제 2차 북미 이제 새로운 이제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우리의 또 남북 정상회담들까지 그 일정과 좀 연동이 되는 면들이 좀 있죠. 네. 만약에 착공식을 할 때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뭐 공동으로 참석을 한다든지 예, 맞습니다. 하는 이벤트들도 가능하죠. 거기서 네. 또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 플러사이드 약식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네. 착공식에 겸한 약식 정상회담들도 가능한 것이고요. 뭐 5월 26일 날 판문점에서 번개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네. 안 될 일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연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착공식 모든 것들이 일정들이 좀 소화가 가능한 그런 스케줄일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도 이 착공식 또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오늘 조명근 장관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네. 어느 정도 북한뿐만 아니라 북측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절감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작기 때문에 네.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저렇게 자신감 있게 의지를 밝힌 것은 예. 사전 교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전 교감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여러 가지 정치 스케줄과 또 기술적인 면들을 잘 이렇게 대처를 한다면 네. 연내 착공식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조 장관이 강조를 한 부분이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서 관련국들과 잘 협의를 하겠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네. 한반도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하고 국제사회의 보편성 기준 그 두 개가 이제 교차하는 지역인데 지금 뭐 남북 관계 특수성만 간주해가지고는 또 뭐 일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워킹 그룹도 만들고 국제사회와 교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거를 네. 통일부 장관이 이제 직접 육성으로 밝힌 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 특수성과 국제사회 보편성이 좀 같이 네. 갈 수 있는 발전하는 그 새로운 차원의 이제 남북 협력 모델들이 앞으로도 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잠시 뒤면요. 도라산에 멈춰 서 있었던 열차가 북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18일간 공동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곧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조사단은 박상돈 통일부 과장, 임종일 국토교통부 과장 등 관계부처 담당자, 또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 모두 2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28명을 태운 열차 이제 곧 출발을 하게 되겠고요. 조명균 장관, 김현미 장관, 박순자 의원 등 이제 환송인사들이 환송을 곧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6일 동안 이제 열차에서 숙식을 해결을 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28명으로 꾸려진 조사단 이제 곧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북측이 좀 적극적인 자세를 좀 많이 보여야 하는데 네. 지난번에도 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할 때 우리 측 보도 인원들이 갔을 때도 철도를 통해서 이동을 했죠. 예, 예. 그때 이제 뭐 행동에 여러 자유를 줬는데 한 가지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 부탁을 한 것이 이제 차창 밖을 좀 보지 말아달라, 창문 커튼을 좀 달아달라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제 북한의 아마 농촌 풍경이나 이제 그런 데 저개발 상태를 북한 측도 아무래도 조금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 예. 그리고 과거에 국제기구에서 북한의 뭐 이제 개발 협력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철도 그리고 특히 전력 사정이 굉장히 좀 안 좋아서 이게 철도가 가다가 이제 전력을 끌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발차를 하는 그런 철도의 경우에는 가다가 멈춰서 몇 시간 기다려서 그 마을의 전원을 다 끌어와서 다시 한번 엔진을 시동 걸어서 또 출발하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았다 그럽니다. 예. 그런 동안에 한밤중에 이제
한밤중에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동네 모든 전기불 다 끄고 그 전원을 다 이제 역으로도 모으고 전차에 연결하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열차 네, 운행을 자 위해서. 지금 네, 그렇죠. 남북철도 조사단 탑승 열차가 북한을 향해 막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출발한 열차 이제 판문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북측 기관차가 본격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공동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북철도조사단을 탑승한 열차가 지금 막 북한을 향해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이제 판문역에 도착을 하겠고 그 이후에 개성역 또 평양, 신주역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30분이면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30분에 도착할 것이고 아버지 저 열차가 이제 북측 기관차와 이제 합체를 해가지고 예. 달릴 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없어야겠죠. 앞으로 북한이 긍정적으로 좀 개발을 좀 하고 우리의 네. 뭐 물자와 계획들이 많이 좀 우리 생각대로 잘 이루어져서 네. 이제 네. 같이 이제 번영할 수 있는 길들이 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측 판문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기관차는 분리돼서 귀환길에 오르게 되고요. 북측 기관차가 우리 열차 6량을 이끄는 방식으로 공동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공동 조사는 열차는 개성에서 출발을 해서 신주까지 조사를 마친 다음에 평양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이후에는 북한 평라선을 이용해서 이제 원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경의선 개성 신의주 약 400km 구간을 이제 다음 달 5일까지 또 동해선 금강산에서 두만강 약 800km 구간은 다음 달 8일부터 17일까지 이제 공동 조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소장님 이 열차 출발 장면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아마 마음속에 다들 네. 평화와 번영을 위한 희망 열차가 출발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네. 저도 뭐 감회가 새로운데요. 이제 18일간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될 거고 또 열차 안에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네. 조사단들도 많이 지치고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 점에서 북측이 좀 충분히 배려하고 또 지원해서 이 조사가 원만히 잘 맞출 수 있도록 돼야 하고 또 그 조사가 잘 돼야 다음에 과정들이 이제 순탄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꼭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그런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북한 철도 시설이라든지 시스템 분야 등도 점검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네.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지금 그런 철도 기술, 또 인력, 또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북한이 낙후돼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하고의 표준화 문제도 굉장히 좀 다른 점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용어에서 철도 용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를 네. 서로 해 나가야겠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정부나 또 우리 관련 기관들도 북측과 긴밀하게 네. 협의해서 네. 그것을 맞춰 나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을 전망대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남쪽 열차가 저렇게 북측의 철도 구간을 달리는 게 이제 10여 년 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첫걸음을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10여 년 만에 또 열차가 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나 이제 동해선은 거의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지금 경의선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네. 듣고 이제 뭐 그동안에 많이 좀 시험 운동도 했는데 동해 쪽에서는 사실 우리 인원과 물자가 막 실제 이용해 본 적은 많지는 않죠. 이제 그것을 이번에 평라선까지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북한 내부를 이제 횡으로 연결하는 평라선을 이용해서 우리 열차가 가서 동해선을 한 800km 정도를 달려 본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과연 실제가 어떤지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28명의 조사 단원들도 사전 정보를 얼마나 지금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실제 가서 봤을 때 이게 얼마만큼 정말 이게 현대화가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한지 아닌지 이제 그런 것들 가능할 것이고 뭐 좀 약간 좀 절망적인 순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순간들도 있을 건데 그럴 때 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좀 창조적인 해법들을 좀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해선 열차를 좀 타고 뭐 우리의 좀 이게 여름 휴가 지역들도 좀 많이 늘어나는 그림들이 예.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원산에 대한 굉장한 관광객 개발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쏟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아마 북측도 이번에 동해선 쪽은 굉장히 협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 문제는 러시아가 철도 연결과 관련해서 많은 또 우리 정부에 요청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번에는 동해선이 더 북측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게 관광과 에너지 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초 조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과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기대 유라시아 교통연구소장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